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모레 있을 본회의 안건에서 통합법안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다만 선관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아직 한 달 더 남아 정치권 합의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박병준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법안 합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을 최우선으로 민생개혁법안 6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법안 목록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인데 관심사인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동시에 처리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또 한 번 미루어진 데 대해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광주 전남에만 20조를 주고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할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반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의장들이 주축 아닙니까?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민주당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다만 통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만 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매주 한 차례 본회의를 열어 통합법안 처리를 압박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팽팽해 합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지방선거 전 통합 불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 공천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 설득에 나섰는데요. 기초단체장 대진표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접수를 마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정 성과와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에 10년 안에 가장 큰 부를 이루는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청년들의 표와 그리고 인물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강점으로 내세워.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통합 불씨가 남았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 지사를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계속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급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충청권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당내 대진표가 속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1명이 대전구청장 후보로 지원했는데 서구가 8명으로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중구와 유성구는 각각 4명과 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충남은 15개 선거구에 50명이 신청했고 천안에 가장 많은 9명이 몰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10명, 충남에서 42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정현 전 부여군수는 최근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의원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작업에 더해 교통정리가 이어지면서 선거 구도가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아산의 한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아산시 도구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사육 중인 24만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반경 10km 방역대한 가금농가와 관련 시설 28곳을 정밀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새벽 1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과 경기 지역 가금 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우리 지역에서도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과 배달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김경선 씨. 하루에 쓰는 기름만 200리터가 넘습니다. 한 달 평균 기름값으로 보통 600만 원 정도를 썼지만 지금은 8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체 운송비에서 기름값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치솟으면서 집에 가져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 상황. 기사들 사이에서 차라리 운행을 멈추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3월과 4월 배달 수요가 줄어드는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전업기사도 실질 임금 감소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류비 감당하느라고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배달비는 그전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중동 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대전의 평균 기름값도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대전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300원 안팎으로 크게 오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싼 기름을 찾아 원정 주유를 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찾아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싸다고 해서 오늘 기름 넣으러 왔어요. 특히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까지 겹치면서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태안군 고남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시외버스를 몰던 중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당진시 합덕읍 합덕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후진하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해당 시외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 뒤로 이동하던 중 A씨가 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해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 사고 발생 8달 만에 한국 서부발전 등 관리감독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사고 당시 김충현 씨는 설비 부품을 가동하던 중 선반 가공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소매가 끼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 잘못된 고정장치가 사용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규정된 2인 1조 작업 원칙 역시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작업자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호막이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도 부실하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해마다 소속 회사가 달라지는 2차 하청 노동자의 단기 계약 근무 형태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불합리한 위계와 고용 불안으로 인해 노동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사고를 불렀던 겁니다. 작업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떤 그 피해자의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경찰은 그러면서도 한국 서부발전 대표와 한전 KPS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즉각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원인은 제공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2차 하청 구조에서 업무 절차를 통제하는 건 최고 책임자들 몫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오늘 대전 지역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 본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상 더 큰 재해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민중의 힘도 올해가 원청 교섭 실현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원청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강제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